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주말 휴일 이틀 동안 모두 1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전남 동부권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지역별로 순천이 8명, 여수 2명, 광양 1명 등 모두 11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순천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순천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 1,9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진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국은 지난 20일 이후 지역 확진자들이 가족 간 감염되거나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안에서 N차 감염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기원 순천시 홍보실장의 오늘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감기로 오인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관계자께서도 감염 의심 증사가 방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여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 20일부터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해 접촉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인 결과 여수 20번 확진자의 가족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 145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여수 산단 근로자 1명이 어제 새벽 여수 20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 확진자의 가족 중 1명도 어제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에 이어 최근 전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호남 권역에서만 일주일 사이에 하루 평균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이른 아침부터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광주 610번째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 1,07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꼬리물기 감염이 계속되면서 광주 전남의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 확진자가 광주 8명, 전남 13명 등 모두 21명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엔 170명의 확진자가 나와 하루 평균 확진자가 24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8일부터 전북 지역에서도 원광대병원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서 호남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0명에 도달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에 이어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을 초과한 수치로 이대로 가면 2단계 격상이 불가피합니다. 전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300명 후반대를 지금 넘기고 있고 오늘 잠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최근 확진 추세를 보면 신규 감염원의 발생보다는 접촉자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607번째 확진자인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부인과 자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 201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612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았습니다. 광주에만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3,600명을 넘는 상황. 접촉자 관리가 안 되면 연쇄 감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또다시 일상을 빼앗기게 된다며 불필요한 약속을 취소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우리의 일상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교생이 긴급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등교 수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반복되고 있는 교육 현장. 올해 지역 교육 현장은 혼란스러움을 넘어 적지 않은 교육 결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지역교육계 일각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공교육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의 교육력들을 잘 묶어서 아이들하고 지속 가능하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지역민들의 또 어떤 자존감도 높여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들을 저는 마을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기초학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도 조속히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능을 자격고시화로 바꾸는 거. 자격고시화.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 경쟁력을 좀 누그러뜨리고 인성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시 위주로 고착화된 현실을 타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가기 위한 지역 교육 현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프로축구 K리그2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전남은 어제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와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38점으로 시즌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이번 경기에서 상대팀 서울 이랜드의 골망을 흔든 3골이 VAR 판독 결과 모두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역 팬들을 더욱 아쉽게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로그램 관리자 31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8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모바일 앱으로 가짜 주식 매매 시스템을 운영하며 400여 명에게 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자신들의 주식 매매 시스템을 이용하면 투자금의 10배를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